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입시, 공부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은호아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좀 센 고등학교, 갑방고라 불리는 종합형 센 고등학교에 갔을 때와 그냥 지역에서 별로 비인기 학교죠. 인기가 없고 아이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일반고가 어떤 식의 공부 스타일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국영수 차이를 알려드렸잖아요. 수능이 강해야 된다. 수능 강한 아이가 그런 종합형 학교에서 내신 시험도 유리하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적합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종합형 갑방고에 갈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에 대한 자격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이번에는 테스트까지는 아닌데 아이의 유형을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의 유형이 탐구 과목, 오늘은 이제 탐구 과목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탐구 과목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사회, 과학, 역사 같은 암기 과목 있잖아요. 그런 암기 과목을 중학교 때 이렇게 쓱 보세요, 어머니가. 근데 아이가 그 암기 과목에서 오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아예 안 틀리는 거죠. 과학, 사회, 역사 같은 암기 과목에서 오답률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중학교 레벨의 암기 과목에서는 실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오답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이가 공부 양도 많았겠죠. 물론 일반인 아이보다 공부도 많았겠지만 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가 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를 쓱 봤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개씩 틀린 거야. 과학, 사회, 역사, 정보 뭐 이런 과목에서 한두 개씩 틀려. 어쩔 땐 다 맞는데 한두 개씩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집에 와서 실수했어. 그거 조금만 문제 잘못 읽었어. 그런 걸 보면 엄마는 우리 아이가 잘하긴 하는데 실수가 있는 거구나. 원래 실력은 좋아. 그럼 고등학교 가서 실수를 안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실수로 틀리는 걸 저는 100%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경쟁할 항상 만점을 맞는 오답이 거의 없는 학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공부 양도 많지만 그 아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위권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놀랍게 생각할, 저거는 노력으로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저 학생은 웬만한 아이한테는 지지 않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이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 내가 아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틀려. 그러니까 그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나 이거 문제를 잘못 읽었어. 이거 나 3이라고 체크하려고 했는데 4라고 체크했어라든지 이거 맞는 거 고르는 건데 틀린 거 골라버렸네 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아. 왜? 그런 실수를 아예 하지 않거든요. 그게 그 아이가 노력을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그게 일종의 DNA인지 아니면 노력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왜냐면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안 틀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분명한 특징은 그런 아이들을 실수하는 아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을 똑같이 공부시킨다고 해볼게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이 친구도 10시간 공부했어요. 이 아이는 12시간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10시간 공부하는데 오류가 없는 학생은 10시간 공부한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내가 10시간 공부한 그 모든 혜택을 그대로 봐. 왜?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12시간, 13시간 공부했는데 실수로 한두 개씩 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문제들이 이제 고난도로 올라가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추는데 아이들이 보통 1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투자합니다. 보통 한 23, 4문제, 많으면 25문제로 이루어진 그 암기 과목을 아이들이 돌파해내기 위해서 문제집을 보통 3, 4권 정도 풀고요. 암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통 한 문제 25문제라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아이들이 한 10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공부 시간이 이 아이보다 적은 이 학생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다 시험 성적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특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얘보다 2배 공부했어. 10시간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출 걸 얘는 20시간을 공부했다고 해볼게요. 공부량이 더 많았죠. 그런데 실수를 한 거야. 실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본인의 10시간, 20시간이 그냥 공중으로 분해된 거예요. 내가 잠깐 잘못 읽은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본인의 20시간이 그냥 공중 분해돼 버린 거예요. 엄청난 리스크죠. 근데 그게 그런 특징의 아이들은 그 과목에서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하는 건 일종의 그 아이의 성향이기 때문에 노력과 달라. 노력은 더 많이 했지, 학생이. 근데 실수가 잦은 아이들은 과학에서만 틀리는 게 아니라 사회, 역사, 국어, 영어, 수학에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가 만약에 2개 틀렸다면 그 중에 무조건 하나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문제가 고등학교 다녀본 아이들은 다 알 텐데요. 고등학교는 한두 문제가 등급을 가릅니다. 5등급제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5등급제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긴 했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고2가 되면 더 촘촘해지잖아요. 과목 선택. 반에서 1등, 그러니까 한 과목당 1등급을 뭐 1학년 때 30명 주던 걸 10명 정도밖에 안 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실수로 그걸 틀려버렸다? 그럼 그 학생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그냥 자비가 없이 그냥 바로 등급이 하락해요. 근데 그게 전과목이다? 그럼 전과목 등급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잦은 아이들은 웬만하면 그런 아이들과 저는 경쟁하지 말라고 해요. 왜? 실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우리 아이가 100점을 못 맞아. 중학교 수준의 문제에서 100점이 안 나온다? 암기 과목인데 꼭 하나씩 틀려? 그런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그 실수 때문에 등급이 하락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중학교 때 항상 100점 맞던 아이들도 어려워서 점수가 하락합니다. 네. 근데 그거마저도 더 하락하면 등급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완전히 실수가 없던 아이들도 시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97, 95, 94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과목당. 겨우 90점을 지켜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실수까지 추가된다? 바로 80점대로 내려가 버리고 등급은 당연히 2점대 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실수가 많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쉬운 고등학교를 가세요. 왜? 그 고등학교에는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 난 1개 실수할 때 쟤는 2개, 3개 실수해버려. 더 실수해.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실수하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야. 네, 별로 유별난 일도 아니야. 당연히 실수는 있을 수 있지가 허용되는 분위기야. 근데 이쪽 학교는 어떻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지. 왜? 늘 실수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바글바글 하거든. 중학교 때는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아이들조차도 어려워서 문제를 틀리고 있는데 거기에 실수까지 한다. 우리 아이가 한두 문제. 중학교 때는 한두 문제 실수도 할 수 있지가 되지만 고등학교에는 그게 치명적인 데미지가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게 돼요.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혹은 노력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아이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실수가 적은 아이들은 암기 노트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오답 노트도 있고요. 그래서 꼼꼼히 다 정리해놔요. 자기의 실수들을. 쫙. 실수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가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전부 다 적어놔. 꼼꼼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늘 오답이 없는 아이라면 고등학교 가도 어떻게 할까요? 항상 오답 노트하고 정리해 놓습니다. 노트가 여러 권이 있죠. 오답 노트. 항상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 정리를 해본 적이 없네. 내가 우리 아이 오답 노트를 본 적이 없어. 그런 아이는 실수가 매번 반복되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 그 아이가 오답 노트를 하겠습니까?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난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오답 노트를 만들겠어가 되겠냐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오답 노트를 만들 거를 강요하지 마시고 오답 노트를 안 만들어도 괜찮은 학교를 보내세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합니다. 왜? 오답 노트 하는 애들이 없거든.
누가 오답 노트까지 해? 실수가 용납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실수해도 1등급인데 누가 오답 노트를 만드냐고요. 근데 이쪽 학교 어떻다? 오답 노트를 안 만들면 실수하고 실수가 용납이 안 돼. 그럼 우리 아이는 실수도 하지, 오답 노트도 안 만들지, 암기 노트도 안 만들지. 이런 아이가 만약에 그 학교를 가면 그걸 하는 아이들과 경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내가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아이와 부모님이 이게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아이의 공부 스타일을 부모님이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암기 과목에 들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 아이가 특정 과목을 정말로 밤을 새워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지 안 가진지를 한번 이번 시험 기간에 한번 보세요. 대부분 고등학교 시험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암기량을 혹은 공부량을 아이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최소한 그게 가능해야 돼. 예를 들면 이번 중학교 때 한 번도 애가 해보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하니까 아이에게 조건을 거는 거죠. 혹은 부모님이 야 이번에 우리 성적 좀 올려보자 하고서 2주 정도를 잡는 거예요. 2주도 매우 짧긴 한데 길게 잡으면 3주 잡을 걸 추천. 3주 동안 아이가 평소에 일찍 자. 한 10시, 11시에 자던 아이에게 새벽 2시까지 공부하게 시키는 거죠. 새벽 2시까지 추가 공부를 시키고 그거를 석 달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땐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2시, 3시 시험 직전에는 밤도 셀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 물론 밤을 안 새고 등급을 맞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밤을 새서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은 공부량을 몰아치거든요. 고등학교의 특징이에요.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공부량을 막 쏟아낼 거예요. 밤을 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 아이가 그 양을 포기해야 돼. 안 그러면 일정 부분 공부량을 그냥 버려야 돼. 그 부분까지 손을 못 대요. 그런데 만약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에 최소한 2, 3일 정도는 밤을 새우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한 2, 3주 전부터 새벽까지 평소 때는 11시에 자던 아이가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학생 없을 것 같죠? 예, 엄청 많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모님들은 최상위권 아이들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를 중학교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아이만 봤지 다른 아이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중학교 학생인데 아니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중학교 공부를 막 새벽 2, 3시까지 하고 심지어 밤도 새버려. 아니 야 중학교 공부를 못하러 밤새서까지 하냐. 그런데 틀리는 게 싫은 거야. 혹은 내가 반에서 1등을 놓치기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하나 틀리는 게 너무 싫어. 우리 아이는 하나 틀리면 나 실수했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하나면 잘 봤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전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리는 게 너무 싫어. 하나 틀리면 막 울어. 대성통곡해. 우리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그런 아이는 왜 우냐. 한두 문제 틀고 울면 막 밉상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아이가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 문제 틀리고 우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는 그걸 안 틀리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 11시간에 잠을 잘 때 저 아이는 새벽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린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본인의 2, 30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공중으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타입이 아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누구와 경쟁해야 된다? 중학교 때 2, 3달, 아니 2, 3주 정도 새벽에까지 공부한 아이, 그게 몸에 습관화된 아이, 그리고 시험 기간 하루 이틀 정도는 너끈히 밤을 새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러낼 수 있는 아이들과 경쟁해야 돼요. 1등급 경쟁을. 그런 아이들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많아요. 그 능력이 되는 아이들이 1등급에 특히 암기 과목에 엄청 유리해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 특집이잖아요. 오늘은 과학, 사회, 역사 같은 과목이 암기 분량을 엄청 많아요. 부모님들이 상상을 중학교 때 대충 프린트 한두 장 던져주고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네.
문제집은 보통 제가 과학, 사회, 역사 같은 경우, 국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랑 공부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서 있죠? 기본서라고 불리는 기본서 자습서를 3권에서 4권 풀고요. 실전 문제집 있잖아요. 실전 문제집도 3권에서 4권을 풀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마더텅이라든지 이제 기출문제집, 엔제 같은 문제집 있거든요. 기출문제집도 최소한 2-3권 풀리고 맨 마지막에 학교 기출 있죠. 다양한 학교 기출들을 한 학교당 최소 20개에서 30개, 많이 풀 때는 50개까지 풀거든요. 그걸 한 번 시험에 아이들이 감당하는 공부의 양이에요. 1등급권 아이들은 그 정도까지 공부량을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공부 시간이 평소 때 짧아.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공부를 못하고 기본서 겨우 1권 풀고 실전 문제집 1-2권 풀고 시험 보러 갔던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 그림이 나왔어. 과학 그림인데 처음 보는 그림이야. 나는 본 적이 없어. 와, 이거 교과서에도 없었고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시험 보고 나서 걔는 맞췄대. 난 틀렸는데 걔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거 그 문제집이랑 똑같이 나왔잖아. 근데 나는 그 문제집 수준까지 못 풀었어. 그 선까지 손을 못 댔는데 걔는 거기까지 푼 거야. 그 문제집까지. 난 거기까지 나가지도 못했는데 야, 이거 그 문제집에서 선생님이 그대로 냈네. 그럼 이 학생이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도 그 문제집까지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평소 공부 시간과 습관은 밤을 새우거나 새벽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럼 그 학생은 11시만 되면 너무 졸려. 나 저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줘.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공부 스타일이 아니야. 나 무조건 11시, 12시 전엔 잠을 자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도 안 돼. 그럼 그런 학생은 안타깝지만 새벽까지 공부하는 아이들과 경쟁해서 암기 과목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 왜? 총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풀지 못하고 암기 양도 다 채우지 못해. 오답 노트도 당연히 못하지만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그 암기를 다 하지 못하고 가게 돼요. 근데 밤을 새우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그냥 하루 전날 선생님이 주신 모든 프린트를 그냥 하루 만에 다 외워. 머릿속에 싹 다 집어넣고 그냥 밤을 스터디 카페에서 밤새고 아침에 세수 한번 집에서 딱 샤워 때리고 바로 시험장 가서 다 맞춥니다. 네, 그런 아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1등급 아이들은. 그러면서 그런 아이 보면서 저는 항상 다짐해요. 우리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니면 절대로 저런 아이랑 경쟁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아이, 저희 아이 은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런 아이가 아니야. 밤을 못 새워. 예.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저는 전략적으로 지역에 있는 좀 약한 고등학교에 보낼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아이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 그 부모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한테 너 오늘 무조건 밤새워서 공부해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걔가 졸려하는 걸 막 깨워가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새벽 4시인데도 막 깨워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만 가능한데 그거 원해서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반에 1-2명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 반에 그런 1-2명 정도만 그런 고등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그게 되잖아, 걔는. 그럼 가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보세요. 중학교 3학년 아이. 근데 애가 시험 때 뭐 그냥 적당히 평소 때랑 1-2시간 정도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 설렁설렁 다니고 그냥 시험 전날도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시험 성적 딱 가져와 봤더니 나름 잘 봤어. 근데 97점이야. 실수를 하나 틀렸대. 그럼 딴 데 알아보자. 딴 데 알아보자. 안 돼. 97점 어디선가 너 잘했다는 얘기 들었지? 안 돼. 그 성적 가지고 어디다 들이밀어. 지금 다 반반에 만점자가 3명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 틀린 게 97점 잘 봤다고? 야, 한 반에 만점이 3명이야. 너 그 고등학교 가면 몇 등인지 알겠지? 절대 불가능해. 너 거기서 1등급 맞는 거. 딴 데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암기 과목 특징인데요. 이렇게 과목별로 아이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다릅니다. 학교별 부담감이 전혀 다르죠. 예. 특정 과목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 만약에 그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는 과학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에 한 50시간 정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할게요. 50시간을 하면 1등급 맞는 학교야. 근데 옆에 고등학교 가니까 30시간만 써도 1등급 맞을 수 있어. 그럼 그 아이는 어때요? 20시간이 남죠? 그럼 그 20시간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내가 평소 약했던 국영수에다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혹은 아이가 조금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20시간에서 30시간밖에 그 공부를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아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머리만 믿는 애야.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요. 한 번 보고 다 외워. 그런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갔다 망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왜? 중학교 수준으로 안 내주거든 선생님이. 절대로. 머리 믿고 공부했다가 고등학교 가서 폭망하는 애들의 특징이, 머리가 좋은데 공부 시간이 작은 애들 있잖아요.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 고등학교 가면. 왜? 고등학교는 머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많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자기 노력을 해야만 돼요. 암기 과목 특히.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대충 교과서 쓱 한번 보고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 쓱 듣고 시험 하루 전에 선생님이 주는 프린터 한두 번 쓱 외우면 다 외우는 애들 있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 그런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 폭망한 이유가 뭐다? 고등학교는 범위가 다르거든. 선생님이 준 프린트 안에서 다 안 나오고 내가 한두 번 풀어본 문제집, 평가 문제집에서 훨씬 더 고난도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평소 습관의 공부 양이 작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집까지 풀어본 적도 별로 없거든. 왜? 중학교 때 평가 문제집 수준만 띡 풀어봐도 만점인데? 그런데 못하러 내가 고난도 문제집까지 풀어?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더 이상 그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죠. 고난도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집, 그 기출문제집뿐만 아니라 심화까지 들어가거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머리 믿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공부 양이 작거든. 머리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 아이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암기 과목에서, 요즘은 고등학교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주로 수시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느 과목 하나도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 1등급이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국영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사회, 과학, 역사, 뭐 엄청나게 다 우리 아이가 챙겨야 되잖아요. 1등급을. 그러니까 국영수 이외의 다른 과목의 공부 습관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암기 과목 우리 아이가 평소 공부 스타일, 오답 노트 만드냐 안 만드냐, 그리고 실수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아이가 한 과목을 위해서 시험 전날에 폭발적인 암기량을 보여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학교 선택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 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어떤 식의 점수를 맞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다양한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